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알못 가이드입니다. 오랜만에 군대를 잘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뭐 저희한테 재밌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일이 있었죠. 육군의 모 하사가 육군의 전차부대에 있는 모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아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제 영상 중에 10시간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3번을 찍었거든요. 그 뒤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지만 한번 되게 굉장히 허탈하지만 다시 찍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이거였죠. 육군의 모 전차중대 하사예요. 남자죠. 남자고 하사입니다. 계급은 부사관이죠. 하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근데 여자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중간에 휴가 갔죠. 연가. 개인 연가를 써서 어딜 간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적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 나온 그대로 제가 한번 사실을 정리해 볼게요. 사적 국외 여행 허가예요. 허가를 받고 여행을 갔어요. 군인의 연가는 1년에 며칠입니까? 1년에 21일이 있죠. 이 21일에 연가를 써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갔죠. 가서 수술하고 와서 여자가 된 거죠. 이제 여성이. 자, 며칠 만에 이제 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군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 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군에서는 이 하사에 대해서 심신장애 전역을 시키려고, 심신장애 전역을 시키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냐면 의무조사를 받아야 돼요. 심신장애 전역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군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면 한번 잘 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남성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징병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부로 가는 지원에서 간부로 가는 남성 여성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우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되는 상식을 제가 군알못 가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심신장애 전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이 사건을 그 뉴스에 난 대로 정리부터 하고 제가 쟁점을 뽑아 드릴게요. 자, 심신장애 전역에서 심신장애 등급이 나오는데 의무조사를 하는 거죠. 의무조사를 해서 등급이 3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심신장애 전역 대상인데 심신장애 전역을 하려면 의무조사에서 신체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심신에 장애를 입어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여야 됩니다. 심신장애 등급만으로 바로 전역이 되는 게 아니라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아야지 전역이 가능한 거예요. 심신장애 전역이. 그래서 지금 이걸 한 거죠. 등급이 나왔잖아요. 상급이. 그 다음에 이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죠. 그래서 앞으로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이 남군은 여군이 됐지만 계속 군 복무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전역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뉴스에 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 당국에서 이제 본인이 군 복무를 강력히 희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또 했죠. 이거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고민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들 찬반 의견을 묻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쟁점을 뽑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먼저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요, 군사건은요, 여러분, 군사건이 뉴스에 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군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자, 이 군의 특수성이 맨날 많이 듣잖아요. 그럼 군대가 하는 건 다 용인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군대의 특수성을 한번 볼까요? 뭐가 가장 특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의 특수성이 뭡니까? 군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군은요, 국가 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국가 방위를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사시. 우리가 물론 그런 유사시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많이 잊고 살지만 그래서 군이 행정 조직화되고 있죠. 관료화되고 있잖아요. 군이라는 곳이. 행정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 방위입니다. 그래서 국가 방위를 하기 위해서 뭘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국가 방위를 하려면요, 뭐 무기가 중요하겠죠. 무기. 최첨단 무기가 있으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무기를요,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건 결국 누굽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건 결국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뭐예요?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이 결국은 국가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인력은 뭘로 우리가 얘기하냐면 군에서는 편제, 병력,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군이 좋든 싫든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전제입니다. 이건 전제예요. 병력과 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대가 유지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는 비밀입니다. 군대 편제는 보안이에요. 보안상이에요. 국가 기밀이라는 거죠. 함부로 이게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나오죠.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전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군사권은 다른 조직이랑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의무 복무 기간이 뭡니까? 여러분이 군인이죠. 현역병으로 가면은 의무 복무 기간이 있죠. 간부는 없나요? 직업군인은 없어요?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직업군인은 보통 사관학교를 나오면 사관학교 졸업하고 임관하잖아요. 임관 후 7년 동안은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못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조직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도 본인이 원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어떤 사기업체에서 누구를 뽑아서 해외 위탁 교육을 보내줘. 그런 거 이제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의무 복무 기간이 붙죠. 의무적으로 의무 기간이 붙어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서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내가 비록 회사 돈으로 유학을 갔다 왔지만 내 몸값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회사 이 연봉으로는 안 다니겠다. 근데 마침 좋은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해. 그럼 가고 싶잖아요. 당연히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간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회사에서? 그러면은 너는 의무복무 기간이 있는데 못 나가.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해외 위탁교육 보내준 그 돈을 뱉어내. 그러면은 뱉어내면 돼요. 뱉어내면 갈 수 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군인은요? 군인에서 말하는 이 의무 복무 기간은요, 법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있어요, 법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뱉어내. 그래, 너네가 손해본 거 내가 돈 줄게. 나 좀 제발 나가게 해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은 그게 안 돼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군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자, 남군이 몇 명이고 여군 성별도 여러분 구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에서는요, 모집을 할 때요, 간부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군, 여군 따로 모집합니다. 남군 몇 명, 여군 몇 명. 남군 부사관 모집, 여군 부사관 모집. 이렇게 나가죠. 근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일반 사기업체에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채용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군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반 사기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뭐 남자 직원 몇 명, 여자 직원 몇 명 채용합니다 하면은 그 자체로 성차별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군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게. 자, 이걸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군에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이 나눠져요. 이 계획에는요, 당연히 이게 들어갑니다. 편제가. 그래서 뭐 올해는 몇 명, 내년에는 몇 명이 전역하고 몇 명이 들어오니까 몇 명. 요게 거의 이게 다 계획이 있어요. 5년, 10년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지만 그런 수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은 그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군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걸 전제로 깔고 이제 이 사안을 설명해 볼게요. 보십시오, 여러분. 의무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의무 복무 기간에서
내가 조기 전역하는 방법이 뭡니까? 군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군인이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자, 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조기 전역하는 방법. 제가 영상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조기 전역하는 현역 군인이 조기 전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요거죠. 심신장애 전역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현부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처벌받는 징계 파면 해임 있죠. 그 다음에 형사 처벌 받으면 제적되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조기 전역하는 방법은 아프거나 복무 부적응하거나 처벌받거나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남자 하사를 이제 하는데,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까요? 자, 이 남군이 개인 연가로 여행을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한 게 사적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죠. 여러분, 군인은요, 내 개인 연가를 써서 해외여행을 갈 때도 지휘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걸 이제 사적 국외여행 허가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최소 한 달 전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규정상 그래요. 30일 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 허가에는요, 그냥 나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행 계획을 붙여야 돼요. 이게 한 3페이지 되는데, 이 계획서는요, 굉장히 자세해서요. 가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동반자 인적사항도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 일정, 비행 편명, 호텔, 숙박하는 호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걸 다 적어야 됩니다. 내 일정, 내가 첫째 날은 뭐 할 거고, 둘째 날은 뭐 할 거고, 그런 것까지 표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진짜 이렇게 계획적으로 갈 수가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계획을요, 그래서 가라로 쓰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30일 전에. 내가 어디 묵을 건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보통 대충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허위 보고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징계 처벌 충분히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지휘관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사적 국외 여행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또 왜 그래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병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가 언제 돌아오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얘 불러야 되니까. 너 빨리 와라. 연락해야 되니까. 비상연락처도 기재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성전환 수술해서 왔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얘를 이제 난감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사단에서 이거 해결 못하죠. 이거 당연히 국방부로 바로 왔을 거예요. 6번을 통해서 왔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마 군생활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 요 세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뭐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째, 둘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분이 의무조사를 받았잖아요. 심신장애라는 건 아마도 고환을 적출했다. 그 뉴스 표현입니다. 기사의 고환 적출은 심신장애 상급이다. 라고 의무조사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고가 나서 뭐 수술적인 목적으로, 치료상의 목적으로 한 거라면 뭐 장애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장애라고 보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럼 뭘 선택하냐의 문제인데, 심신장애 전역으로 내보낼 거냐,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내보낼 거냐인데, 이 현역복무 부적합은요,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표현에 어떤 차별적인 요소는 없어요. 근데 이 사유를 보면은, 원래 현부심은 사유가 굉장히 다양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휘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 밑에 있는 부하를 현부심으로 내보내는 건 솔직히 쉬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한 사유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자. 이 발전 가능성을 누가 판단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또 뭡니까? 뭐 변태적 성욕자, 그런 것도 있고, 처첩을 둔 자, 뭐 그거는 명확한데, 또 군의 단합을 저해하는 성격적 결함자, 뭐 그런 거. 그것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는요,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부심 사유는 엄청나게 많은데 재량의 여지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한 거를 이 사유에 넣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뭐 성격적 결함자도 아니죠.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유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은 이게 더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걸 못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유는 명확하니까. 그래서 심신장애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지만 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신장애 전역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의무조사를 했잖아요. 3급이 나왔죠. 고환 적출이 3급이래요. 원래 제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변 브리핑이나 군알목 가이드나 그런 걸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고 저작권도 그렇고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는데 별표까지 막 찾아보진 않는다는 거죠. 규정에. 근데 이건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의무조사의 3급이 맞나? 봤는데 뭐 때문에 3급이지? 설마 이 심신장애 등급표가 쭉 있는데 거기에 고환 적출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찾아본 거예요. 호기심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외과적인 병이잖아요. 외과적인 질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고환 결손이 있어요. 고환 결손 양측. 그러니까 양쪽이냐 한쪽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다른데 이건 양쪽이겠죠? 이게 5급이에요. 그리고 또 뭐지? 2개인데 고환 결손하고 음경 상실 요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만한 게 여기에 있는 거죠. 병명이. 음경 상실도 이게 표제부고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귀두부 완전 상실, 음경 발기력 완전 상실 뭐 그런 걸로 하면은 5급이 나와요. 이게 아마 이 두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급 5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개를 합치는 또 그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5급 5급일 때는 3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3급이 나온 것 같아요. 의무조사에서. 지금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갈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데 여기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역심사위원회는 이제 이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사유로 왔지만 누구나 여기에 올 수 있거든요. 현역 군인이신 분들은 간부건 병사건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상식입니다, 상식. 그 재미로 뭐 이런 뉴스가 났을 때 뭐 가십거리로 아는 거 말고 좀 제가 여러분 군알목 가이드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언젠가 이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난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역심사위원회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판단을 하겠죠. 자, 지금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등급 3급이 나왔잖아요. 3급이면은요, 이 심신장애 등급은 1급에서 11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급에서 9급이 되면은, 이제 퇴역이 되는 거고요. 제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여러분, 간부잖아요? 간부는 군에서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가기 싫죠. 병사랑 다르죠, 완전히. 병사는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사유가 좀 다른데 간부는 쉽게 나갈 수 있고요. 병사는 쉽게 못 나가게 해놨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심신장애는 아픈 거잖아요. 아프면은요. 아픈 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뭡니까? 첫 번째는 전공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군인이니까 군에서 복무하다가 다쳤어. 가장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지뢰를 밟았어. 복무하다가 지뢰가 터져서 내가 발목을 다쳤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공상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퇴역이 되는 겁니다. 퇴역.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이 경우죠. 이 하사 같은 경우는 성전환 수술은 이게 직무랑 관련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개인 연간에서 휴가 갔다가 그냥 내 선택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는 전공상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적이 되는 겁니다. 전공상이 아니니까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건 제적이에요, 제적.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요, 전역 처분을 하겠죠. 이 전역은 광범위한 전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의 전역이 아니에요. 원래 전역은 뭐예요? 전역은 현역이 역을 바꾸는 걸 전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현역이었다가 예비역이 되는 걸 전역이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령이야. 대령으로 전역을 하는데 대령으로
우리가 보통 전역한다고 하죠. 근데 그 전역은 그 엄밀한 전역이 아니죠. 대령이 55세잖아요. 연령 정년이 55세잖아요. 그러면은 55세까지 하고 그 대령은 전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퇴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다 전역했다고 표현을 하죠. 광범위한 의미의 전역입니다. 그래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이 하사에 대해서 전역 처분을 한다면 전역이 되는 거죠. 강제 전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이 나는 싫어. 나는 군에서 계속 복무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퉈야죠. 어떻게 다퉈야 돼요? 이 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대상은. 이걸 다투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인사소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지금 부사관이잖아요. 부사관이니까 이 인사소청은 육군본부에 하게 됩니다. 자, 육군본부에 하는데 이거는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못해요. 권리가 없어집니다. 권리는 뭐라고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률이 보호하지 않죠. 30일에서 단 하루가 지나도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인사소청은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소청을 해. 인사소청의 제목은 뭐예요? 청구 취지는 뭐예요? 이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죠. 취소해달라는 거죠. 취소하라.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됐어.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우리가 기각됐다고 표현을 하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용을 하면은 이 하사가 이긴 거지만 기각이 되면 계속 전역이 되는 거죠. 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졌어. 여기도 졌어. 그럼 그 다음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송을 가는 겁니다. 근데 행정소송이 되는 거죠.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소송은 크게 세 개가 있죠. 민사, 형사, 행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크게. 그 중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행정소송은 우리가 3심 가죠. 보통은 여러분 이게요. 1심 법원의 판결에요. 내가 지면은 여러분이 수긍하나요? 못하죠. 승복이 안 되면 2심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심까지 갑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보죠. 그러면은 각 심당 6개월이라고 쳐도 최소한으로 쳤을 때 이게 1년 6개월이 걸리는 거죠. 인사소청은 아마 1, 2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그 박찬주 대장님도 그 갑질 대망으로 등극하신 박찬주 대장님도 인사소청을 거쳤죠.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간 것 같죠. 인사소청을 거치지 않으면요 행정소송을 못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이건 필수. 인사소청의 구제율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육군에서 얘가 육군이니까 육군에서 처분한 거 육군본부가 다시 심사하는데 인용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봐야죠. 거의 어렵죠. 근데 이걸 주는 건 뭐예요? 행정청을 존중해 주는 거죠. 너네가 한 처분이니까 너네가 한번 다시 판단해봐.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정 기능을. 너네가 한 번 더 걸러봐라. 근데 안 하죠. 이걸 했으면 이걸 안 했겠죠. 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 인사소청이 오히려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30일 안에 안 하면 이걸 못 하거든요. 소송을 못 합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절차죠. 이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군에서 어떤 처분을 받건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해야지만 행정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전역 처분이 난다면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2년이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빠르면 2021년. 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멀었고요. 자, 이래요.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쟁점이 되게 많은데 많은 사건이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거 인사소청은요 병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병사도 인사소청 권리가 생겼죠. 2015년부터 생겼죠. 근데 이게 권리일까요? 아니면 장애물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인사소청을 안 하면 행정소송을 못한다. 근데 인사소청은 구제율이 매우 낮다. 그게 과연 병사들의 권리를 위한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인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절차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토론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사가 군 복무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나가야 돼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머 웬일이야? 어? 야 얘가 근데 네 가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야 가방 메고 학교 가. 엄마 문 닫지 마. 까미 오 깜짝이야. 까미 가져 이거. 누나는 새로운 가방 생겼으니까 까미 집해 이거. 알았지? 아이고 진짜 웃긴다 너. 어? 여기 쏙 들어가 있었어? 여기 들어가? 구석을 좋아해. 구석탱이를. 까미야. 그래서 장롱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려줄게. 거기서 자. 됐지? 얼굴 가려줄게. 빛 안 들어가게. 됐지 이렇게? 됐다.